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동훈은 김병기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장동혁이는 한동훈 제거 투쟁을 하고 있네요. 지금 야당은 오직 한동훈 뿐이고요. 한동훈이 일당백으로 민주당과 투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이는 이재명에게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호남 세력 관리에 모두 손 뗀 것 같고요. 새 공무원 피격 사건, 박지원이는 80세죠. 이제 감옥에 가면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이가 자기 인생 마지막에 감옥에 가면 그만큼 허망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국회의장 자리를 보장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지원도 김무성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 김무성이는 외톨이가 되었고요. 수족들이 모두 지금 하나하나 날아가고 있습니다. 김무성은 마지막 장동혁을 통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조갑제 김종인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더니 이제는 김무성을 슬슬 멀리하고 한동훈 쪽으로 줄을 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난 40년 동안 박지원과 김무성이 김대중과 김영삼의 권력을 이어받아서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 야바이 쇼를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40년의 객병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대중과 김영삼에서 박지원과 김무성으로 한번 이렇게 권력이 이동되었고요. 이제는 김무성과 박지원에서 한동훈과 이재명 친노 세력으로 서서히 권력이 객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분은 한동훈이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이 대한민국 정치에 우뚝 서는 그 시기가 다가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박지원도 김무성과 결별을 했네요. 결국 박지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저거를 가지고 친노 이재명과 빅딜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김무성과 박지원도 이제 각자 도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장동혁이가 MB를 어제 만났습니다. 결국 김무성이가 장동혁을 통해서 MB를 만나서 동의를 얻어오라고 했으나 결국 어떻습니까? MB도 장동혁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화합을 주문했고요. 결국 MB는 장동혁과 김무성을 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박근혜는 장동혁을 아예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제 김무성은 외톨이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훈의 인성은 지금 김무성이 모두 공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훈은 박지원이 청구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훈이 김무성 졸 아닙니까? 결국 이해훈을 김무성 졸인데 김무성 졸 이해훈을 빼내온 것이 박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박지원이가 이해훈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청구한 것이 바로 박지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박지원이는 이재명에게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을 해서 틈만 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박지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이가 이재명에게 항복을 했고요. 충성맹세를 한 후에 자기 살 길을 찾았습니다. 박지원이 80세인데 지금 감옥 가면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원이가 이재명과 빅딜을 했네요. 서해 공무원을 무죄시켜주고 차기 국회의장직을 주면은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결국 이재명과 빅딜을 했다. 이제 박지원이는 호남 세력에게 모두 손을 뗐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재명이는 호남 세력까지 모두 장악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박지원이가 이재명 밑으로 무릎을 꿇고 충성맹세하니까 결국 박지원을 믿고 김병기가 까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병기가 완전히 대거되었죠.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김병기를 버리고 박지원이는 호남 세력 관리에도 손을 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완벽하게 이재명 친노당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한동훈이 유일 야당 민주당과 싸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은 김병기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죠. 장동혁은 오직 한동훈 제거에 지금 생사가 달려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장동혁은 바지사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장동혁 뒤에는 김무성이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이 장동혁을 시켜서 MB를 만나게 했던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먼저 만나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장동혁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김무성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동혁이 이명박을 만나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MB는 화합을 주문했고요. 장동혁은 한동훈 제거에 나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동혁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안 만나줄 것이고요. 백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장동혁을 만나주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한동훈과 화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박지원은 김무성과 이미 결별을 했고요. 박지원이 나이 들어서 마지막 선택한 것이 감옥이냐 아니면 명예냐를 두 개를 놓고 선택했습니다. 박지원은 80살입니다. 결국 서해 공무원 무죄를 시켜주고 국회의장직까지 받고 호남에서 호남 세력들 관리하는 것을 손을 뗐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재명도 대단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저거 가지고 아예 박지원 목을 재니까 박지원이가 최종적으로 무릎을 꿇고 호남 세력에게 손 떼겠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직 주십시오라고 이재명과 빅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보십시오. 박지원이 호남 세력에게 손 떼니까 어떻습니까? 박지원, 졸, 김병기 비리가 모두 갑자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재명에게 모두 김병기의 비리를 박지원이가 제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모두 버리고 막판에는 오직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죠. 권력은 부자재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 권력입니다. 김무성도 어떻습니까? 김무성도 박지원이가 김무성, 졸, 이해훈을 빼왔지 않습니까? 김무성, 졸, 이해훈을 박지원이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추천한 것이 바로 박지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받아들인 것이 이해훈이죠. 박지원의 말을 듣고 김무성을 배신한 것이 바로 이해훈이지 않습니까? 이해훈이 김무성을 배신하니까 김무성이가 이해훈의 모든 인성, 모든 것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결국 김무성이 국민의힘 당 모든 이 김무성 졸들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약점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김무성이가 국민의힘 모든 세력들을 절개로 거느릴 수 있었던 것은 약점을 잡고 그 약점을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김무성 뒤에 줄 서고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김무성이 힘이 약해졌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 김무성을 떠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김무성이는 자기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국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훈은 이렇게 되면은 박지원이가 청걸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도 박지원이가 청걸했고 박지원이가 김무성과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재명이가 이해훈을 발탁한 것이 아니라 박지원이가 이해훈을 청걸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해훈은 끝까지 청문회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훈은 김무성을 배신했으니 지금 이해훈의 인성갑질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힘 김무성 졸들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김무성을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김무성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박지원을 믿고 갑질하던 김병기도 박지원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김병기는 생매장 되는 것이고요. 이해훈도 김무성을 배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해훈도 정치적으로는 생매장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청문회까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이가 청구한 것이고 이재명이는 지금 외국으로 가고 모른 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무성이는 아직까지 이 언론들이 우문이지 않습니까? 언론들을 이용해서 김무성을 배신한 이해훈을 계속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무성으로 봐서는 이해훈이 김무성을 배신하고 박지원에 줄 섰기 때문에 이해훈의 갑질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김무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유승민은 김무성 졸개이기 때문에 유승민을 총대로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왜냐하면 유승민이 김무성을 배신하고 이재명 밑으로 들어가면 김무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해훈처럼 유승민의 약점도 모두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무성은 이렇게 악랄하게 자기가 키운 사람들은 완벽하게 약점을 다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김무성 졸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무성 졸들은 지금 어때요?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나경원, 김기현, 추경호, 정진석, 이준석, 이들이 사실은 초토화되고 있다. 이들을 누가 제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을 이재명이 제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박지원, 김무성 둘이 손잡고 있는 것을 알고 박지원 목을 딱 조여잡고 호남 세력에서 손 뗄래, 김무성 손 뗄래,
아니면은 감옥에 갈래라고 하니까 모두 호남 세력에게 손을 떼고 그리고 김무성 졸개 이해훈까지 빼내서 이재명 밑으로 끌고 오는 그런 충성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 박지원 아닙니까? 결국 박지원과 김무성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은 격변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박지원이나 김무성이나 조갑재나 그리고 김종인이나 이들이 지금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오늘 내일 감옥에 한 번 갔다 오면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각자 도생 자기 살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수는 정말로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이 뒤에서 야바이도 끝나가니까 이제 보수가 재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이 이재명에게 충성맹세 줄 서는 것을 보고 조갑재나 김종인 이자들도 나이가 들어서 양다리 걸치다가 이제 한동훈에게 줄 서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환상이라고 말씀드렸고 박근혜 대통령 즉 한동훈이가 모든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 뒤에 줄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조갑재나 김종인 이들도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이제는 한동훈 쪽으로 서서히 줄을 서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은 격변기라고 할 수 있고요. 정치는 명분이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명분은 한동훈에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대한민국 정치는 한동훈으로 권력이 이동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면 아래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던 박지원과 김무성 이 둘을 누가 수면 위로 끌어올리느냐, 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이들의 40년 야바이 정치를 누가 심판하느냐, 그것은 실제로 이재명이가 잘 이끌어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박지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것을 꼭지를 잡고 박지원을 공격하니까 결국 박지원이가 이재명에게 충성맹세하고 김병기를 버리고 호남 세력에게 손떼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김무성도 외톨이가 되어서 김무성의 정치도 하나하나 저물어가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정치는 명분을 쥐고 있는 한동훈이 이재명 세력도 모두 제거하고 우뚝 설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정치는 한동훈이 잡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서서히 권력 이동이 한동훈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 옮겨지게 하는 그 밑바탕에는 이재명이가 정말 이 호남 세력들을 잘 제거해주고 있고 호남 세력 우두머리인 박지원이를 무릎 꿇게 함으로 인해서 김무성도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으나 결국 김무성의 정치도 종말을 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한동훈의 큰 정치가 다시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